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 띠별 운세 전체 우리 각 띠별로 연령별 운세까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제가 매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운세를 세분화해서 하니까요.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우리 쌤들이 구독자님께서 설계를 한번 해본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쥐띠의 운세입니다. 자, 쥐띠의 2026년 쥐띠의 운세. 자, 쥐띠의 우리가 띠별 운세에서는 12신사를 적용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신사를 접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쥐띠 운세에서 가지고 초운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잿살입니다. 잿살의 운세에 들어갑니다. 쥐띠는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띠가 자니까 상충을 맞은 거예요. 자라고 하는 쥐띠는 장성이야, 장성. 우리 그룹, 신자진 그룹에 예를 들면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대장이었어. 대장이야. 대장인데 2016년도는 나보다 저 상대방의 반대쪽의 대장이 더 똑똑해. 또는 내가 저놈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나도 공격해야 되잖아요.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상대는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태가 그랬는데 지피지기보다는 상대방부터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를 좀 알아보자 이거지. 이럴 때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신을 보내요. 신. 신이 뭐냐? 원숭이잖아요. 원숭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쥐띠니까 신자진 그룹이거든. 신자진 그룹인데 여기 쥐라는 이 글자가 대장이거든. 대장. 에? 대장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대장이 저간 잡히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정찰병을 보낸다고. 누구를? 원숭이를. 그러니까 자기 사이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상대의 그 정보를 빨리 빼오기는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없으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미리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좌우충은 어떤 변화와 손실을 좀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 무조건 손해 안 볼 거야. 나 무조건 뭐 200개, 300개는 할 거야. 이런 욕심보다는 욕심이 생겨요. 또 이상하게 이때. 이 상충이 오잖아요. 운에서. 운에서 상충 운이 오면은요. 왜 실패를 하느냐 하면은 상충운이 오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욕심.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 효과. 남의 떡이 커 보이면 그걸 내가 뺏어 먹고 싶잖아.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 떡만 먹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좌우상충이 오든 뭐가 와도 오히려 내가 더 혜택을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과욕을 부리고 좀 더 탐심을 더 내는 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자라고 하는 집중되는 어떤 에너지가 오를 만났으니까 분산돼요, 분산. 이건 뭐예요? 조직성이 흩어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하자 했던 애들이 흩어진다. 분산된다. 분산 효과니까 그때 해체된다고 해체. 해체되니까 조직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쥐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 나보다 더 뛰어난 적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전진했는데 아무도 같이 안 가. 이런 현상이에요. 분산돼 버린다고. 내 에너지 자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때 나보다 더 똑똑한 적도 있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부하도 있어요. 부하가 똑똑해요. 부하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특히 원진살이 일어나는데요. 쥐띠가 축의 글자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잿살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함정, 꽤 음모론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하필 또 축까지 같이 있다가 당해버리면은 어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는 도끼. 예? 그런 의미. 그래서 이때는 주로 유산, 상속 문제, 농공 행상처럼
이익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의리로 다 했어, 의리. 의리가 안 통해 아시겠죠? 의리가 안 통하니까 이런 변화된 환경을 우리 GT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왜 말로 떼우려 하면 안 된다고. "아 수고했어." 끝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뭐든지 100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표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08년생 드디어 우리 인제 GT가 이제 고3 수험생이 됩니다. 2008년생 무자생입니다. 물론 19살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고3 수험생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간다거나 뭔가 사회생활부터 먼저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이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하게 집중력이 분산되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테스트 이제 1년 이제 테스트 봤는데 예? 누가 잘하나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19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이제는 20세, 20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이때 진로라든지 고민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는 집중력이 분산되더라는 거지. 그지? 또 시험보다는 시험이란 건 과제잖아요. 이거보다 외부 유혹이 좀 강해요. 그래서 분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외부 환경에 나도 모르게 흔들려. 아, 책을 보는데 왜 자꾸 막 그 여자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막 노래가 떠오르고 노래 때문에 뭐 이게 뭐 암기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공부방이라든지 자기가 최대한 안정적인 어떤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부터 만들어 보자. 예? 외부에 분산되는 에너지가 차단되는 이 자라는 글자가 갖는 의미는 조금은 고독할수록 좋아요. 고독하고 조금 단절되고 고요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에너지인데 예? 이 유지가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996년생입니다. 96년생은 이동수가 많습니다. 새로운 직장, 기회. 근데 이게 손익의 어떤 차이도 많고요. 그게 빨라요.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물운이 있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왜 손실을 그러니까 써버린다고 소비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소비를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이동하시고 하실 때 그냥 껍데기만 보고 뭐 돈만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만약 타지에 가면은 방값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제반 사항들이 있잖아요. 교통비가 많이 들면 안 되잖아 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984년생 갑자생 43세인데요. 일단은 이번 운세가 제살의 운세는 맞는데 약간 이렇게 흐름상 보면은 투자라든지 자기가 한 투자라든지 사업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익이 좀 줄어드는 현상. 제살의 운기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어지는 거죠. 생각보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가족이나 형제 간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쟁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분리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분쟁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세대 간의 가치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나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 형제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43세인데요. 이럴 때는 일단은 서로 이렇게 왜 양보지 뭐 양보하는 게 중요하고 양보할 때는 무조건 다 퍼주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고가 많아. 이 갑자생이 일단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 갑자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이제 맞이라는 어떤 그 상징이 있어요. 맞이가 아니라도 맞이 역할을 해. 아니 근데 이상하게 어떤 뭐 분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형제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뭐 n분의 1 하자고 하면 억울하잖아. 그죠? 약간 근데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염두에 두고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1972년생 우리 쌤들은요. 어떤 이동수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동수가 많은데 에, 자꾸 이렇게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수, 변화수, 환경이 변화한다거나 또는 시스템이 변화한다거나 일단은 다른 우리 GT도 많지만 특히 임자생의 경우에는 이 어떤 2026년도에 뭐 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나의 어떤 그 기본 생활 움직임도 많이 이제 거기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또 주요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와의 갈등이 또 이렇게 겉으로 일어나는 또는 큰 어떤 이슈화 되는 수가 많습니다. 어.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뭐 자식 간의 갈등 또는 자식의 어떤 문제, 사회 진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로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있어 가지고도 내가 뭐 우위에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윗세대 있잖아요. 윗세대와도 자기도 포함해서 또 아랫사회 이런 어떤 세대 간에도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의 어떤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또 인정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또 넘어가야 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72년생 되시겠습니다. 자, 1960년생입니다. 자, 1960년생 경자생 선생님들은요. 보수적으로 운영이라는 게 건강 보수 이게 지켜라는 거죠. 금전도 지키는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키는. 그다음에 자녀에게도 예를 들어서 이때 무조건 뭐 그 뭐예요. 재산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상속하려고 어떤 기획이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이때는 뭐 좀 이렇게 왜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응?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생기지만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60년생 선생님들이 너무 퍼주기식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요. 또 요런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낙상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신경계통의 질환 같은 것들은 우리 인제 연세가 67세는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럴 때 한번 잘못 다치신다고 해 버리면 그 이후에 우리가 70대 80대 이때 어떤 그 의식주 해결하는 기본적인 데서 아주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올 2026년도에는 낙상수와 신경계통의 질환 같은 것들 미리미리 또는 조심조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쥐띠 여러분,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도 본인들이 뭔가 크게 뭔가를 파이팅하자 이런 느낌보다는요, 그 어떤 왜 작은 데서 크게 이렇게 왜 행복감을 느끼고 큰 성취보다는 작은 성취에서 오히려 실속 있게 가져가는 수비하면서 가는 이런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2016년도 쥐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